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예, 그 육체 치유를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하게 됐어요. 그 수련 초반기에 그때 1월 말에서 2월 때 하고, 중간에 마음 치유랑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육체 치유를 조금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수련을 들어가면 속이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음, 일주분 만에 그만두게 되거든요. 예.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속이 너무 그 막 울렁거려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비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안 네, 가면 성격, 네, 거기에 이제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비장이 울렁거리거든요. 네. 그런 것은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죽염을 좀 드시면 그 효과가 있어요. 비장이 강해지거든요. 죽염 소금 예, 말씀하시는 거. 예, 죽염. 네, 예, 죽염을 이제 수시로 이제 물에 연하게 타서, 그래 네, 먹거나 침을 넣게 먹거나 이런 비장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럼 수행에 도움이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속이 네, 울렁거리니까, 음, 그죠? 네. 이제 위장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자꾸 넣어야 돼요. 위장이요? 예, 위장. 그 다음에 이제 울렁거림이 사라집니다. 울렁거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꾸 주문을 넣어야 그 부분이 치유가 네, 되거든요. 네, 안 좋은 부분은 왜 안 좋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이거는 그 울렁거림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러면 울렁거림이 사라진다고 주문을 넣어야 돼요. 네. 주문 넣는 대로 거기에 대한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아, 거기에 대한 약성의 기운이 쑥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울렁거림이 사라집니다. 그 울렁거림이 사라집니다. 아까 위장이 튼튼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며칠 해보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네, 예, 그래 해보고 이제 그래도 본인이 이제 에너지 기운 주문이 약하면 네, 그런 물리적인 죽임이라든지 이런 처방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네. 그럼 육체치유 들어가서 하면서 이게 계속 말로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울렁거림 없애야 되겠다. 그럼 네. 한두 번 이야기하고 속으로 그렇게 계속 그 주문을 계속 외우면 됩니다. 속으로요? 예.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주문조차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 맡겨서. 예, 맡겨놓으면 어차피 그 주문에 아, 행하는 기운이 돌기 때문에 아, 일반 주문처럼 계속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없고, 본인 네. 어느 정도 이제 각인되었다, 인식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주문이 안 나오고, 네. 어떤 때는 주문하는 게 더 편하고 괜찮다 하면 계속 해주셔도 되고, 굳이 음, 꼭 외워야 된다 이런 틀이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육체치유 초반에 했을 때 예전에 턱을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음. 이렇게 좌우로 하더라고요. 이걸 그치 움직이죠, 턱을, 그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빨도 살짝 깨졌고요. 예, 그 턱 관절이 있었는데 예, 이 동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자세를 서서 하다가 다른 자세로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면 이 동작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혼자서 음, 해가지고 음, 했는데도 계속 이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너무 사실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턱을, 그, 그때는 이제 턱을 너무 많이 입 벌린 상태에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엎드린 상태로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돌리더니 위에서 장정이 제 턱을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뼈 소리가 날 정도로 음, 턱을 이렇게 옆으로 하더라고요. 음. 그때는 그냥 맡기는 게 좋은 건지. 예, 본인이 이제 우리 기본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 네. 정도 같으면 우리가 뼈가 다치겠다, 이 네.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들 경우, 너무 집중도가 몰입도 들어가면 굉장히 그게 집중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네. 그렇죠. 천천히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 주문을 넣으면 되고요.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 네. 100% 믿어야 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특가제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좌우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간에 이빨도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손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손에다가. 손해요? 예, 내 손으로 턱관절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주물러 보면 손이 올라가서 턱 옆에 주위를 만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제 처음 하신 분은 모르니까 그냥 네. 무작정 맡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음, 이게 일반인들이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네. 강하게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 압력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겠죠.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에너지를 손으로 보내가지고 본인 어, 손으로 그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러면 손으로 또 어루만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아, 너무 강하게 하면 그냥 100% 맡기지 말고 네. 안전하게 합니다. 내 체질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합니다.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 그게 싹 떨어져요. 아, 모든 것이 이제 내 주문 하나 된다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네.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 이제 수업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다 지켜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옆에 지나가면 다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압력을 낮추세요, 올리세요, 더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영상으로 그걸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아, 길어서요. 네. 그래서요, 질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또 이해 못하고, 또 내 주문대로 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 아, 압력이 너무 세거나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서서히 합니다. 천천히 쉽니다. 이렇게 주문하면 또 쉬어져요. 아, 그러다 자기가 이제 또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더 집중합니다 하다가 또 내가 바랄 만큼 에너지가 안 모이고 기운이 안 모이면 네. 더욱더 정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너지가 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말씀대로, 더 세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약하게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이제 더 정폭합니다. 계속 정폭합니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정폭되거든요. 아, 예, 그것도 영상을 쭉 찾아보면 그 영상 속에 대화가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인지를 못해요. 예, 네. 그 부분만 꼭 짚어서 이야기 안 하고 본인하고 또 해당 없는 사항들은 지나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속에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주문대로 되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맞게 돼 있다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그 인지가 잘 안 돼요. 아, 내가 어떤 체질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도 이걸 다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주면서 하면 되고 음, 또 중간중간에 자기가 수행하는 과정을 점검을 받아야 네. 시간 낭비와 그다음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부작용을 가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영상을 철저하게 잘 해석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음, 건성건성 보고 건성건성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음,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부작용 음, 이야기하는데 네. 그는 본인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음. 그리고요, 예, 수련을 하다가 열이 엄청 많이 나간 경우가 제가 5번,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전기장판에 불을 올리고 누워 있어도 이렇게 오들오들 떨 정도로 음, 어떤 때는 이게 음, 목살처럼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음, 병원에 가서 이제 열 내리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음, 간호사가 이렇게 열이 계속 안 떨어지니까 이상하다. 음, 해가지고 일단 집으로 와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련에 들어가니까 열이 막 내리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열이 상기되고 네, 냉기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열이 네, 올라와서 안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열이 올라와가 머리 압이 차거나 안 그러면 속에 가슴이 딱딱하거나 네. 그런 이유들이 이제 영적 치유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상기가 되고 이러면 네, 거기서 다시 거꾸로 주문해가지고 열을 내리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하고 그렇게 육체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항상 반대되는 주문을 외우면 돼요. 아, 자, 열이 사라집니다. 아주 시원한 폭발에서 모든 몸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아, 이게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말을 제가 일일이 영상 올리면 사람들은 네, 이상하고 안 믿어요. 네, 예, 그게 말대로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되고 또 네, 몸에 있던 냉기가 빠져나가면 또 네, 엄청 추워요, 몸이. 네, 몸이 굉장히 추울 수 있거든요. 아, 사기라든지 이런 냉기라든지 그런 네, 게 빠져나가면 너무너무 추워요. 네, 그때 이제 인위적으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쵸, 따뜻한 장작가에서 에너지가 정폭됩니다.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그리고 아, 또 태양을 생각하고 태양에 있는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몸에 있는 냉기 빠져나갔으니까 온기를 채웁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수련하면 기운이 음, 쑥 들어와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일반인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회로도 코드가 각인이 안 되어 있고 기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책을 보거나 계속 주문해 오고 있잖아요. 네, 매일 주문해 오잖아요.
네. 경정 읽고 성격 읽듯이. 그래 읽어도 왜 효과가 없나? 그 본인이 이제 기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아, 그건 우리 회로도를 하게 되면 기문이 열리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외우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다 작동이 돼요, 기가. 아, 예,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가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나오고, 냉기 뺍니다 하면 냉기 빠지고, 온기 들어옵니다 하면 온기 들어오고, 이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책에 찾아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루어진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네. 우리가 귀를 통해서 귀를 열고 기운을 실어서 이야기해야 그게 돼요. 아, 아주 간단한데도 사람들 그걸 안 믿죠. 그걸 모르고 또 체험 안 하니까. 그러면 이 답은 간단하지, 그죠? 네. 본인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고자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배가 아플 때는 그죠, 배 아픈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야기하면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해집니다 이야기하면 되고, 더울 때는 시원해집니다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네. 네. 그러고 또 그리고 제가 오른쪽 무릎에서 이제 바람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떤 수련이 지금 필요한 건지 오른쪽 무릎에서 찬바람 나고 시리지요. 시리지는 않은데요. 그냥 바람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옛날 무릎 다친 적은 있고요. 아, 지금 무릎이 계속 아파요. 아픈 음. 무릎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기가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우리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넘어지거나 다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 안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픈 부위를 손을 갖다 대잖아요. 아, 네. 그렇죠. 무릎이 넘어지거나, 어디 종아리 맞았거나, 옆에서 친구가 두드리 꿀밤을 탁 죽거나 이러면 손이 먼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본능적으로 몸에 있는 사기를 빼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 애들이 딱 넘어지면 울잖아요. 네.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제 사기를 빼기 위해서 몸에 있는 열을 올리기 위해서 물을 빼는 거거든요. 네. 그 냉기를 빼므로써 열이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에도 몸에 닭살 돋아 몸이 떨리잖아요. 네. 그럼 몸에 방광에 따뜻한 소변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근육이 자동으로 닭살을 돋거나 떨게 만들어서 열을 올리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애가 넘어져서 우는 것도 당연하고 울게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 충분히 몸에 사기가 빠지고 자기가 놀란 가슴이 안정되고 그 울므로써 심장과 폐가 진동하면서 열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기 빠진 만큼 다시 양기가 채워지면서 울음을 그치거든요. 네. 그 어른들 무조건 울음을 멈추게 하잖아요. 아, 그럼 그 사기들이 다 남아있고 그게 세월 지나가 본인 기가 성성할 젊을 때는 괜찮은데 본인이 기가 떨어지는 노인 되면 그게 다 나타나요. 그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깼는데 그 당시에 막 비비고 아이고 아프고 또 한편 쪽팔리니까 얼른 일나가 갚았는데 네. 그게 이제 수련을 하거나 기운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이제 후유증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육체 치유를 하다 보면 아픈 부분이 더 아프고 찬발에 막 나온다 하는 것은 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손을 갖다 대가지고 네. 무릎에 있는 냉기가 빠져나옵니다. 무릎에 있는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고 계속 있어보면 무릎이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동작이 일어나요. 네. 그래가 그게 뭐 하루 걸리 이틀 걸리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무릎이 안 아파요. 다 빠져나가면. 와. 네. 예, 신기하죠?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으로서 염증이라든지 염좌 이런 거는 치료가 되는데 뼈를 우리가 핏을 받거나 이건 되는데 죽었다 있는 냉기 같은 거, 사기 같은 거 빼지 못해요. 잘 한방에서는 또 냉기를 빼내요. 그런데 사기를 잘 빼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기치유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한꺼번에 다 돼요. 짧은 시간에. 아, 냉기와 사기의 차이가 뭔지. 자, 냉기는 이제 우리가 차가운 기운, 네. 그래서 차가운 냉자, 얼음 냉자 쓰고 사기는 죽은 기운이거든요. 네. 죽은 기운과 차가운 기운은 또 틀려요. 아, 그렇죠. 우리가 몸이 평소에 우리가 차가운 사람 있고, 네. 그렇죠. 몸이 차가운 사람 있잖아. 손발이 차갑다는 사람 있고, 네. 그 다음 이제 죽은 사람은 시체가 아주 차갑잖아요. 네. 그럼 죽은 사람 몸은 그냥 차가워요, 그냥. 네. 우리 손발이 차가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죽은 사람 기운은 완전히 사기예요, 그냥. 만져보면 싸늘하잖아요. 그건도 우리가 살아있지만 몸에 차가운 사람은 냉기.
그래서 말 그대로 사기는 죽은 기운이고 냉기는 몸의 기운이 제대로 안 들고 또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냉기,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열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기라고 표현하는 건 통찰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은 피, 어혈처럼 몸에도 죽은 기운이 있다 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기운들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은 기운도 있지만 우리가 빙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기운이 몸에 많이 남아있어도 그걸 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음이다, 다른 생각이다, 또 정신질환처럼 내 생각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기가 작동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돼 있고 영화처럼 빙의가 되잖아요. 네. 그건 사기의 일종을 이야기해요, 사기. 죽은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몸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몸이 냉하다 하는 건 또 그거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놓고 이제 그 다른 기운이 들어왔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나 의심스럽거나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사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얕게 해석하면, 아, 내한테 충격받아서 죽었던 기운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건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정말 사기에 많은 사람이 있고, 아닌데 약간 부분적으로 충격받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정신 환자, 질환자처럼 그렇게 사기가 완전히 휩싸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걸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할 때, 영적 치유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기까지 빠져나가고 냉기까지 빠져나가요. 영적 치유하게 되면. 그거는 육체 치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치유에서 나와요. 그거는 영혼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영적이라 하는 잘 모르는데 쉽게 표현해가 영혼 치료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초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막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들이 전부 다 그런 공포를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요. 나를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거나 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공포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음의 기운을 쓰는 교단이거든요. 우리 양의 쓰는 것은 착한 일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쓰는 단어고, 말을 듣지 않거나 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벌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린다 하는 것은 전부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서적이나 책을 볼 때, 작가의 책을 볼 때 이 사람이 음의 기운을 많이 써서 공포를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안 그러나 햇빛 정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사람 이런 기운을 쓰고 단체를 만들었고, 이 사람 이런 기운을 쓰고 단체를 만들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고 나쁘고 선이다 악이다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가르치는가, 정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가, 안 그러면 이게 비유법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지요? 네. 예. 그리고 몸에 이제 변화 같은 게 있는데요. 몸에서 이제 라이터 가스 같은 냄새가 계속 나고요. 전 이렇게 집에서 가스가 어디서 새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몸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 냄새 난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꼬리뼈에 한 번씩 이게 라이터를 꼬리뼈에다가 댄 것처럼 열감이 뜨겁게 한 번씩 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몸에서 이제 가스 냄새 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나 투병생활 오래 했거나 약을 장기적으로 먹은 사람이 술을 해보면 이제 그런 화학 냄새가 굉장히 나는 경우 있고 농약 냄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땀이 식으면 샤워를 하라고 한 말이 우리 몸 속에 있던 대장에 있던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먹었던 가스가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이제 산성이 체질, 산성이 체질인 사람은 산성 성분이 나와요, 몸에서. 그 알칼리 있는 성분 체질들은 그런 달달한 성분 같은 꽃향기 같은 또 끈적한 냄새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는 것은 내 몸의 체질이에요. 내 몸에서 나는 것은 남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고 내 몸에서 피부에서 하다 보면 막 올라와야 냄새 옷도 누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내 몸에서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 몸의 체질을 이야기하고 내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정 염증이 있거나 또 특정 음식을 좋아하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고유의 향기들 남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수련이 끝나면 땀이 충분히 식히면 따뜻한 미온수에 그래서 천연 세제를 비누나 천연 샴푸 이걸 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고 우리가 수련하면서 차를 많이 마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보이차를 자꾸 먹게 되면 그런 게 빨리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꼬리뼈가 갑자기 확 뜨거워진다 하는 느낌은 어릴 때 이제 넘어져 엉덩방 찍었을 때 후유증일 수도 있고 그게 빠져나가면서 충격이 빠져나가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천, 대주천을 돌 때 기가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돌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위로 찌릿하면서 충격적으로 팍 뭐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충격으로 막혔던 게 떨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기운이 강하게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주천도 같은 걸 초기에 기억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 은연적으로 기억해놔면 그 기가 자동으로 돌면서 막혔던 부분을 치고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충격 받았거나 기운이 막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수련을 하면 자동으로 어느 날 다 뚫고 지나가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지금 말씀하셨던 수련은 육체치유 수련을 말씀하시는 거인가요? 그렇죠. 육체 치유도 하고 평소에 수련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수련하면 막혔던 기운이 뚫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육체 치유를 근거를 두고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네. 수련하면서 이제 육식을 조금 약간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연적인 현상인지. 육식요? 네. 예, 사람마다 그게 자기한테 이제 에너지가 도움되는 게 있고 에너지를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네. 송충이가 솔잎을 깎아 먹지만 다른 잎을 못 먹잖아요. 네. 송충이가 다른 잎 먹으면 죽거든요. 그것처럼 자기 체질, 우리가 뭐 사상 체질이다 이야기 많은데 사실 기본 공부하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지거든요. 다 자동으로 알게 돼요. 사상 체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은 스스로 자기 자연스럽게 잘 거부를 해요. 왜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이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자기는 먹으면 괜찮거든요. 뭐 80평생 동안 담배 피워도 건강하게 사는 할머니 있듯이 어떤 사람은 50도 안 돼야 폐암 걸리가 돌아가신 분 있듯이 모든 물질은 자기와의 양성 성질과 상극 성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일이 그 책으로 다 기재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체질이 변하는지 어서도 다 감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는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흐르고 돌고 자기 몸에 있는 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육식을 안 먹던 사람은 또 육식 먹는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회원들이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술 같은 것도 먹다가 술이 전혀 목에서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 술하고 담배하고 끊은 사람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공하다가 담배 끊은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다 끊었고 술을 뭐 전부 다 과하게 먹는 사람 술 다 끊게 하고 안 먹던 사람만 먹어도 괜찮아진 체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담배를 끊다 해가지고 학원 원장이 서울에 가서 그 학원을 탈락했어요. 이게 이 기회로도 하게 되면 담배까지 끊게 된다 이거. 그만큼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 즉 이제 요약하자면 자기한테 맞게 모든 것이 일어난다. 무조건 고기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맞게 모든 수련을 하게 도와주고 부족한 건 도와주고 넘치는 것은 절제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모든 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제 말 한다는 걸 알면 이 전체를 다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막 가린데서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맞게 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체질이 알칼리였던 사람은 약간 중성으로 바뀌고 지나친 산성이었던 사람은 알칼리로 바뀌고 이렇게 체질과 그리고
나중에 성격까지 이렇게 조절돼요. 아, 그렇군요. 예, 산성이기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지고 알칼리이기 때문에 지나친 알칼리면 또 사람이 느긋해지고 무기력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성격,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성격이 따라오거든요. 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운, 이제 더 세거나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은 기운을 보충함으로써 정상적인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기운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가 작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가 성격과 체질과 영성까지 다 작동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기공수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기술은 꼭 해야 되겠죠. 네. 예,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예. 왜 육체치유 들어가고 나서 그 실비보험을 끊었어요. 음, 아, 이게 좀 너무 좀 바보 같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든다 하는 것은 네. 미래에 닥쳐올 그렇죠. 네. 불행에 대한 예비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는 설계를 해주지만 우리가 볼 때 미리 걱정을 끌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노후 접근 같은 건 괜찮지만 그렇다고 또 실비보험 없어서 진짜 치과에 가거나 이빨이 아프거나 뭐 다른 병이 생기면 실비보험 안 들었으면 금전적 손해가 나니까 그 본인이 이제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미리 없는 것을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럼 그 기운이 땡기러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 암보험 들어갔다 암이 걸리면 그걸 설계사가 축하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암보험 들어가고 안 걸리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네.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온 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네.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인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영원한 내 것도 없고 영원히 또 남은 것이라고 부러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기운이 그렇게 조절하고 우리가 그게 자연에 우리가 순화해서 살아가듯이 네.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면 되고 떠나가는 것을 그대로 직시하고 되고 네. 또 내가 부자거나 아프거나 못났거나 이것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와요. 평안이 오고 그 생각이 되면 실비보험 들어도 되고요. 그래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자기 의지대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저 수련 순서를 육체치유, 영적치유, 마음치유, 마음수련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해 나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영적 치유를 하다가 마음 치유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감이 오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련을 넘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영적 치유가 끝났습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아, 영적 치유 끝났습니까? 물어보면 가만히 호흡을 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네. 그것을 질문할 때가 와요. 아, 우리가 밥을 오래 하다 보면 밥이 어느 정도 되면 밥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몇 시간 정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영적 치유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거 묻고 싶어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다 되었나? 안 되었나?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답은 자기가 알고 있다 했죠. 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딱 앉아가 가만히 앉아 내가 영적 치유가 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울림이 와요. 아, 이제 마음 수련해도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남한테 물을 필요 없고 자기한테 답이 딱 했는데 네. 그 답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찾는 거예요. 아, 또 이 수업을 토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네. 모든 우주 중심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자기가 최고의 스승이자 자기가 최고 낮은 제자이자 자기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이자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있는 자기가 가장 중심인 천부경에 나오는 자기가 중심인 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인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책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참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발점과 그게 시작은 호흡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입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자기가 호흡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해봤자 너는 아직 멀었느니라 준비를 더 하라가 이렇게 나와요. 노력도 안 하고 결과 바르면 안 되듯이. 네. 그건 세상 이치거든요. 네.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콩을 심어야 콩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을 해야 거기다 에너지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든 한 달이든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서 다른 사람이 뭐 한 달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속성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단체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아, 저 그리고요, 음. 그 호흡 행공할 때 눈을 뜨고 하는 게 좋은지,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예, 본인이 해보고 좋은 걸 하면 되죠. 아, 그리고 제가 그 뭐지 노래 발성을 조금 공부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들숨이 너무 짧아서 6초도 안 되고 날숨은 오히려 숨을 조금씩 빼어야 돼서 25초가 넘어가거든요. 사실 날숨은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들숨은 너무 길게 하는 게 어렵고 음. 또 날숨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들이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이 튕기듯이 들이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날숨 뒤에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음. 그렇게 돼요. 예, 거기에서 원래 이제 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옴공명 3단 고음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옴공명 3단 고음법 보면 덜 쉰 상태에서 그다음 내쉰 상태에서 그 이제 우리 점점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공백 기간이 거기에 이제 기가 정폭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때 기가 제일 많이 정폭이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나서는 과정이 아닌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닌 열린 상태에서 진공되어 있는 상태, 무아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상태가 에너지가 많이 전폭이 돼요. 그래서 본인은 무의식 쪽에 모르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날숨이 조금 어려운데요. 날숨의 배 위치가 이렇게 들이쉬면은 배가 나왔다가 날숨이 되면은 배가 정 위치에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는 다 빼는 게 더 이렇게 다 뺀 것 같아가지고 배가 쑥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날숨을 쉬거든요. 그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위치를 이제 크게 언급할 필요 없는데 우리 단전이라고 하는 위치는 본인 배꼽에서 엄지손톱 있지요? 네. 엄지손톱을 옆으로 측면으로 네. 그 넓이가 한 치거든요. 네. 그래서 배꼽 밑에 하나, 둘, 세 번 손가락 딱 옮겨보면 그게 단전 위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굳이 안 해도 그냥 배꼽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의식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배를 부풀렸다가 안으로 쏙 집어 넣었다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집중하거나 무념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배는 가만히 있어요. 그건 호흡만 텅 빈 항아리처럼 항아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기운만 들락날락날락 해요. 그 내가 배가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몰라요. 그냥 기운만 있고 내 육체를 싹 벗어나 보거든요.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영혼이라 하는 의식이라 하는 것이 육체를 벗어나거든요. 항아리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 항아리는 가만히 있는데 공기가 들락날락 하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들어가요. 그렇게 그 단계까지.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호흡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상세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책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다 써놨는데도 그 깊이 있게 개개인 자기가 듣고도 할 때 이야기해줘야 자기가 관심이 있지. 나는 지금 호흡 말고 나는 막 어떻게 하면 기침을 잘 추고 싶은데 계속 호흡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 수업하고 있으면 자기는 행공 수업에 관심이기 때문에 그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면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도 상대가 듣고자 하지 않을 때 하게 되면 그건 불충격이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건 웅변이 되고 상대한테 그죠 아주 귀한 감로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영상을 다 올려도 본인이 궁금하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그게 안 들어와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것처럼 호흡은 덜 쓰고 날 쓰면 우리가
끊지 마라 하는 이유가 하나, 둘, 이렇게 딱 숨을 딱딱딱 끊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의식이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덜 쉬고 끊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다시 또 내쉬고 이걸 하다 보면 그 덜 쉬는 순간이라든지 내쉰 순간이라든지 이 순간에 자기가 의식이 무하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육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자꾸 설명하게 되면 그 경지에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호흡에 집중 안 해요. 그 기본 호흡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돼야 다음 경기를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음 꼭대기만 이야기하면 계속 꼭대기만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 입증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력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넘어가요. 그때 이게 이제 공간 이동이라 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잠시 앉아가 한 10분 했는 것 같은데 문득 호흡이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이 되고 의식이 되가 딱 돌아오면 10시간이 지나 있고 하루가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공부를 해야 이 시간을 초월해야 이 수업이 단축이 돼요. 그 우리가 10년 했다 20년 했다는 사람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공부했네, 20년을 공부했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공부한 사람은 앉아서 나는 그냥 1시간 했다 했는데 의식이 깊이 들어가면 그 10달이 되거든요. 그 10달 되던 사람이 의식이 1시간 했는데 10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공부가 되잖아요. 네. 1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10년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이 출발하는 성상에서는 엄청 차이 나겠죠. 네. 그래서 또 나는 그냥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의식이 깊이 들어가면 20년, 30년 공부한 효과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레벨이 더 올라가겠죠. 네.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상급 수업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초급자들 이야기를 하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깊이 호흡에 들어가면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며칠 공부했니, 얼마만 됐냐, 몇 년 해야 되냐 이런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건 우리가 이제 세속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정해줘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를 충실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누구한테는 다 오거든요. 그런 상황인과 현상이.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수행하는 단계와 노력과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단정을 못 지어요. 그래서 3일만에 된다는 말도 그 말이거든요. 3일만 집중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게 되면 30년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생에도 공부하고 그 전생에도 공부했던 섭인 사람은 빨리 그렇게 도달해요.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처음으로 공부 시작한 사람은 더디겠지요. 그러나 이 공부도 그런 과거에 그런 인연이라든지 섭성이 없으면 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면 돌아보잖아요. 그거는 피아노에 관심 있던 사람은 저 음을 틀렸다, 높다, 낮다 아는데 일반인은 그냥 지나가요. 어디 피아노 치는 것 같다 하고. 거기에 대한 기운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그렇죠? 과거에 흔적이 있어야 그 피아노를 쳐다보고, 저 사람은 뭐가 잘 치구나, 내가 못 치는 거 치구나,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법도 거기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얼만큼 깊이 오랫동안 제대로 공부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 올리나도 사람들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봐요, 안 듣고. 거기 관심 있는 사람만이 묻고 질문하고 따라 하려고 하고 계속 뛰어넘으려고 하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진 것 자체마다 자기는 그쪽으로 흔적이 있거나 그쪽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저 그 빗장수련이 제가 빗장수련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로 작동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도 빗장수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 하세요. 아니요. 그 달리는 말도 왜 채찍을 치겠습니까? 더
더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아, 그래서 이제 빗장수련법에 집중하느냐, 호흡법에 집중하느냐, 이제 공명에 집중하느냐, 그다음 비추무처럼 행동에 집중하느냐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수업 속에 다 넣어놨잖아요. 네. 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이런 것이 낫다, 더디다를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데 가장 기본은 호흡이에요. 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엔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신선들이, 선배들이 그냥 들판에서 앉아서 맨날 가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춤을 추었다는 이유가 있는 게, 그 마지막에는 어차피 호흡도 다 도달하고 모두 다 도달하면 즐거워서 춤을 추듯이 그 네. 춤 속에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운을 보내기도 하고 기운을 빨아당기기도 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이 수업에 보면 다 필요하게 해놨어요. 골고루. 무조건 호흡만 평생 하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무조건 육체만 단련하면 정신 강해진다 해가 육체만 단련시키는 사람도 있고, 네. 육체 단련하지 마라 골병 된다 그냥 숨쉬기만 해라 걷기만 해라 하는 사람 있고, 그냥 몸으로 표현한다 몸짓을 해라 걔가 춤만 애초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사실은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소리로 하는 사람 소리도 해야 되고, 노래한 가수가 있고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있듯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 속에 지구 행성 속에 모든 일어나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다 모여 우리가 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김치 먹어도 안 되듯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수련에는 여러 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수행 방법을 찾아도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수행 방법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지구촌에 있는 이 수행 방법 중에서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수행 방법을 찾기는 엄청 불가능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찾아봐도 그렇게 이렇게 조목조목 넣어놔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단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선사님이 알려주신 내용 수련 이거를 이게 저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수련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조금 뭔가 시간이 되게 아깝고 이렇게 수련 네, 그러니까 시간을 더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을 때만 수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토 기능을 걸어놓은 게 네. 우리가 내가 자도, 그렇죠? 우리가 네. 한컴이나 삼성폰에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그래 시간 지나면 어느 업데이트 하라듯이 그런 오토 기능을 걸어놔야 내가 자더라도 의식하지 않더라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거예요. 예, 내가 잠을 자거나 무의식에 노래 부르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데 집중하셔도 귀는 계속 돌면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내가 성숙했구나 하는 걸 눈치채게 돼요. 근데 되게 정말 값진 거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수련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엄청 찾았거든요. 책 보다가 뭐 스님들은 어떤 단계를 지나가면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 막 그런 것도 책에서 읽은 것 같고 막 혼자서 명상하다가 열 차가지고 막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았는데 너무 값진 거를 이렇게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운 게 관광할 수 있고 지나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본인이 이제 사막에서 헤맸기 때문에 네. 그 오아시스가 값지 보이고 물이 귀한 거예요. 본인이 사막에서 안 헤맸으면 네. 집에 물 틀면 콸콸콸 나오는데 물에 대한 균형을 몰랐겠죠. 네. 예, 모든 것은 자기 복덕이에요. 예, 자기가 그만큼 찾고 자기가 사안한 복덕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안 먹고 안 쓰고 알뜰하게 모아놓으면 적금을 자기 거잖아요. 네. 남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기가 적금을 알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저 그리고 수행할 때 예전부터 제가 사진 하나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이 손동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그게 이제 수기법이거든요. 근데 시간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럼 제가 빨리 보내드릴게요. 손 동작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손동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예.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옆으로 벌어졌지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 신경성과 그런 신경성 쪽,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신경 쪽으로 많이 흐르는 현상이거든요. 감성 쪽, 이쪽으로 많이 흐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에너지가 더 집중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동작이 일어나면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수환법에 찾아보면 수환법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단체에 보면 그런 손동작에 대해 해석이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굳이 이제 그런 곳에 얽매이고 그렇게 행동을 계속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 또한 네. 얘한테는 그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을 이렇게 해보면 손동작이 전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천상천하 유아독재라고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오로지 본인 기운과 똑같은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본인 섭성과 생김과 세포수와 의식과 에너지가 같은 거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재라고 하는 말이 맞고요. 네. 또 그것을 이루는 모든 기본 핵심이 뭐냐? 그렇죠. 기다는 거죠. 그래서 기를 수련시켜야 모든 사람한테 다 골고루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 가지고 만병을 통치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기는 만물의 가장 근본이고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기는 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기를 수련시키는 게 맞고 말 그대로 고구마가 몸을 좋다 해서 고구마가 무긴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도와 수많은 단체와 행동과 약과 음식이 있잖아요. 네. 문화가 있고. 그런데 가장 근본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만 변하지 않고 누구한테는 다 적용되고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에너지만. 네. 그래서 기기 때문에 그 기를 바탕으로서 수행해야 건강과 영성과 명예와 지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 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가장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천부경 공부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천하의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붙인다 해도 그 기라는 단어를 뺏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다 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기에 대해서 본인은 도전하고 그 기를 알아차리고 당연한 것을 알아차리고 부모를 당연히 인정하듯이 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단순하자 원리이자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기를 인지 못하고 기를 인정 안 하면 세상에 가장 아둔한 사람이에요. 기가 있나 없나 하고 기를 믿나 하고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둔한 사람, 즉 말을 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아둔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기가 중요한데 그걸 있나 없나 과학적 증명이라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다. 가장 아둔한 말하는 지능이 낮은 비율해서 그렇다는 거죠. 비율해서 그만큼 기가 꼭 필요하고 절대 그렇죠. 절대 존재가 기예요. 그거를 이제 수행한다는 자체만 해도 본인은 그죠 명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 앞에서 뭐 기술한다고 이야기하면 부끄러고 쪽팔리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아 너가 모를 뿐이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측은하게 생각하노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재밌자가 하는 소리고 그건 당연한 소리이자 비방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그리고 조금 호기심적인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요. 예. 이 수련을 계속
하게 되면은 막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고 막 귀신도 보이고 막 그런 얘기를 그냥 본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네. 귀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귀신이라 하는 말에 뭐가 붙습니까? 기와 신이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었으면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기는 있대, 몸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라하는 것은 에너지고 신은 몸인데 그게 분명히 귀신인데도 단어는 귀신인데 몸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즉 정의를 하면 귀신은 없고 네. 우리가 그때 기운에 따라서 그 기감을 눈앞에 형상으로 만들어가서 표현한 것이 귀신이에요. 즉 내 뇌에서 네. 착각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어, 예,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데 네.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것은 허상이에요. 어, 그것은 누가 만들어놨는가 하면 내 뇌에서 수많은 정보를 캡처해서 몽타주 그리듯이 내 의식 속에 있는 몽타주가 그 눈으로 표현하게 되고 뇌에서 표현하게 되고 눈으로 보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그럼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 그럼 형체가 없는데 우리가 뇌에서 그 형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포를 조성하고 공포를 느끼게 만들거든요. 왜? 주위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네. 영화로 말로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그 형상을 귀신을 만들어내요. 왜? 우리가 이제 양자학적으로 볼 때는 몸이 죽어서 썩거나 분해됐잖아요. 네. 그럼 기신이 기는 있는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양자학적으로 우리가 분리가 됐는데 세포가 분리됐거든요. 네. 그럼 형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거나 이웃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내 뇌에서 염사를 해서 영상을 띄우는 거거든요. 네. 내 뇌에서 스크린에서 필름에서 가상으로 필름을 찍어서 스크린을 영상기를 돌려서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성성하고 기운이 단정하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흑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도 공포 영화 같은 거를 안 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고운말 설악하는 것도 내 습성이 배이고, 그렇죠. 남을 해하거나 그런 공포를 많이 보게 되면 그게 습성에서 배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또 이게 귀신을 그러면 보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보인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몸에 귀신이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안으로 보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 끼면 선글라스 색에 따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몸에 영안,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면 영은 몸이 없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사람의 눈을 볼 땐 괜찮은데 자기의 에너지 강해지가 귀신의 에너지가 강해져서 귀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허상이잖아요. 필름 보이잖아요. 네. 공간 속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증기, 비락하는 수증기가 생기고 난 뒤에 태양이 뜨면 무지개 보이죠. 네. 원래 공간 속에는 빨주노초 파란보락한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데 비락한 장막이 세워지면 즉 선글라스를 하는 것이 끼게 되면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본인의 우리가 건강한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귀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겠죠. 그죠? 그럼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없는데 귀신의 눈으로서 즉 우리가 무지개 보듯이 무지개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의 빛이잖아요. 네. 빛을 염살해서 색깔을 보여주잖아요. 네. 스펙트럼을 통해서. 네. 저 우리가 귀신의 형체도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미 몸은 죽어서 분해됐어요. 지수, 화풍, 세포가 분해돼가 전자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귀신이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자꾸 끄잡 당기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꿈처럼 보이는 허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도둑과 강도가 무섭겠습니까?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강도가 무섭게. 그렇지요. 귀신은 그렇죠. 내 핸드백을 들고 도망간다든지, 그렇죠. 물건 들고 나를 두드려 팬다든지 할 수 없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공포심이라 하는 무게에 뒤틀려서 비명 지르고 다리에 힘 빠져서 넘어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저 귀신은 내 목덜미를 잡아 당길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들이 귀신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의 그지요 영상 속에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귀신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깨치고 죽어야 귀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깨치고 죽기 때문에 그 귀신도 아직까지 귀신이 있다고 눈에 보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착각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네.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는데 그 귀신도 자기가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깨치게 되면 귀신은 허상도 없어지고 깨진 사람 눈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네. 즉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귀신은 없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다. 그래 만인 보살들이나 박수나 법사들이 보는 것은 뭐냐? 그 기술을 통해서 귀신이 착각하고 있는 영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봤던 장면, 내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친구가 영화를 안 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설명해 줍니까? 최대한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 닮았냐면 송중기 닮았다라고 비유를 해주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송중기 닮았구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송중기를 봤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어디서 송중기를 봤다라고 되잖아요. 예, 그래 받는 것은 실체고 내가 봤다. 그런데 친구한테 내가 오늘 영화 봤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꼭 송중기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상상 속에서 송중기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허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송중기 닮은 사람을 영화를 직접 봤잖아요. 예, 거기에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봤다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치더라 저도 이야기하면 나는 상상 속에서 그 귀신을 만들어 보잖아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귀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귀는 보았대 신은 없거든요. 죽은 사람이 몸이 그대로 있다 하면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귀신을 본 사람은 없어요. 단지 내가 상상으로 봤던 것을 표현해서 그림으로써 영화로서 사진으로서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이 허상이고 내가 들은 것이 허상이듯이 내가 본 귀신은 다 허상이에요. 할아버지가 내한테 감자를 갖다 주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느끼잖아요. 할아버지 손 따뜻하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묻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문 앞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네가 수고 많았대.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것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이 사라질 때와 똑같은가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때 그 감성을 내가 느낄 뿐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착시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머리를 쓰다듬는데 어릴 때 쓰다듬는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귀는 있대 신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자, 거기에 대한 반박하라고 이야기하면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육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비유법이고 단체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허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종교에 대한 두려움, 믿음에 대한 두려움, 책에 대한 의문은 다 사라져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귀신에 대한 걱정 본인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저기 선사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장이 몸에 붙지 않는 거를 입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제가 책에서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무슨 피부에 뭐가 느껴진다고 하던데 그럼 수련을 계속하게 되면 몸에 달라붙는 옷은 못 입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몸이 착 달라붙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네. 편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다 보면 내가 입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쫄바지 입고 밖에 나가면 입었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네. 그죠? 네. 잠시만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화학 섬유가 많다든지 이런 걸 입었을 때 일반인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호흡이 예민해지고 음식이 예민해지고 예민하기보다는 그냥 단정해지고 깔끔해지고 이제 원리대로 돌아왔다. 식성이라든지 피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지 않고 엉키고 이런 화학 같은 거는 몸에서 싫어해요, 스스로. 아, 예, 화학 섬유가 많이 들어가거나 지나치게 염색이 되었거나 그다음에 지나치게 장식이 많이 되었거나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뭐 반바지에 는 입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달리기 입고 하는데 뭐 파카 입고 달리기 하면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될 뿐더러 본인이 파카 입고 달리기 하면 엄청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면 자연과 친화적으로 자꾸 돌아가요. 아, 그래서 그것이 끓이는 것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막 이쁜 옷을 입어야 되고 패션에 앞서가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시계도 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그냥 군더더기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한테 의식하지 않고 자기한테 눈을 자꾸 봐요. 내가 어느 옷이 편한가, 내가 어느 옷이 건강에 좋은가, 내 스타일은 어떤 색깔이고 내한테는 어떤 색이 건강에 도움되고 나는 어떤 모양이 좋고 이걸 이제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찾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본인이 거기에 전혀 문제 안 되는 체질이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간편한 옷이 좋고 치그덕치그덕 적적 감기는 것보다는 간편한 게 좋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네.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가 옷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어떤 분들은 막 뭐 책보 입고 하고 어떤 분들은 청바지 입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파카 입고도 막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 보는 사람은 어느 것이 편한가? 아,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날씬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춤을 추는 사람이 그죠? 뭐 이상한 거지 잠바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춤을 추면 뽀대가 안 나겠지 쉽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이런 강의를 할 때 스님이 스님 보고 아니고 파카 입고 스님이 법문한다든지 목사님이 그죠? 뭐 패딩 입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그죠? 네. 편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옷이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강의할 때 그 사람이 뭘 입고 하는 걸 잘 봐요, 이렇게. 저 사람은 그 옷에 맞는 군인은 군복 입어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복을 입어야 되듯이 옷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가 패딩 입고 안 그러면 청바지 입고 한쪽 다리 짝다리 짚고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맞죠, 그게 그죠? 네.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내 꼴이죠, 내 꼴. 네. 내 꼴이 내 생활과 내 행동과 내 일상과 맞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미술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 다음에 거린인가? 거린이 양복 쫙 빼고 한 번씩 접속하면 안 주겠지요? 예, 거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행을 하게 되면 안다는 거죠. 아,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연히 의문인데요. 이런 수련을 하게 되면은 삶의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변하겠죠. 그렇죠. 바뀌지요. 네. 우리가 커피를 안 마셔본 사람과 마셔본 사람 차이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과 적게 마신 사람 차이. 다르죠. 그 다음에 비싼 커피를 마신 사람과 싼 커피를 마신 사람 차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점점점 몸에 좋고 향이 있고 비싼 커피 찾게 되지요. 네. 그럼 수련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는? 당연히 수련한 사람들이 예. 네, 수련을 열심히 한 사람과 그냥 한 사람 차이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단체와 좋은 모임에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네, 차이가 많죠. 예, 그것이 다 답이기 때문에 원래 답은 엄청 간단해요. 네. 그래서 화두락하는 단어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네. 원래는 간단해요, 답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우울심, 그 다음에 이제 소속심이거든요. 내가 어느 종교에,
내가 어느 단체에 내가 어느 제품을 쓰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소속이고 내가 어느 민족보다 민족성, 내가 어느 나라 사람보다 민족성, 내가 어느 지방보다 어느 지방 민족 그다음 환경이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이 수행하면서 나는 혜택을 받겠지, 나는 복을 받겠지, 나는 우월하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다 깔려 있어요. 사람 심리에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을 함으로써 나는 그나마 혜택 받겠지, 나는 행복해지겠지,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지겠지, 나는 극락을 가겠지. 이런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남아 있어요, 사람에. 그건 이제 이 공부를 깊이 해보면 이제 그것도 뛰어넘게 되고 내가 왜 이 생각 가지는 것도 이해를 하게 돼요. 나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 생각한다. 그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또 자기가 또 해결이 돼요. 처음에는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체를 또 이해를 해요. 엄마니까 당연히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형이니까 당연히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못해도 부모니까 눈 감아 준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고주고대로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딱 박혀도 그 틀이 박혀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은 잘못이지만 나의 부모니까 이해는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 수행함으로써 내가 남들보다 민폐 안 끼치고 반듯해져야지 하는 것과 당연히 나는 공유에 올라감으로써 나중에 다음 생에 더 좋은 몸 받거나 더 지혜로워지겠지 하는 그런 이제 안도감과 위로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높낮이에 대한 우울감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방금 던진 질문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인정하라. 그냥 나도 하나의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인정하라.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즉 나의 건강과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한 번에 또 생각해보고 민폐 좀 덜 끼치고 내 주위에 있는 배우자, 자식들, 동료들한테 내가 그나마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행하자. 그나마 이거 알았을 때 내가 행하자. 그 남들이 몰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견디자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질문 속에는. 그렇죠? 또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고 함으로 저축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듯이 수행을 함으로써 오늘이 낫고 내일이 낫고 다음 생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수련은 당연히 할 건데요. 저도 이게 당연히 가치관은 변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막 기대도 되면서도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남편이 저랑 뭔가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수련을 하면은 방문 닫고 집에 오면은 혼자서 막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같이 시간을 못 보내니까 이제 막 스님이 원래 됐어야 되나 막 농담으로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따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막 하고 남편이 저도 막 너무 막 이렇게 수련 계속 하다가 막 나중에는 직업도 놓고 어디 조용한 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기대도 되면서도 걱정도 되면서도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막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종교와 많은 이런 수련 단체에서 옛날에 어느 뭐 큰 단체에서 그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수행하려고 하면 출가하라. 종교에서 그랬고 또 수행하려고 하면 홀로 가라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수행 단체 수장이 못 되게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관습적으로 많이 봐왔잖아요. 저게 도를 닦고 출가를 하고 불교에 입문하거나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이러면 저렇게 해야 되거나 또 기술인 단체 가게 되면 뭐 따로 떨어져서 별개에 살다 결국 혼자 살아라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래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이미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나?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 세상에는 사람이 만드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섭리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있는 우주의 섭리고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든 문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법도 사람이 만들었고, 차가 생기기 전에는 도로교통법 없었지요. 네. 차가 있음으로 생겼잖아요. 네. 사람이 이제 자아의식과 자존감이 강해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상대에 대한 거지, 뭐, 모든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안 된다, 모함해서도 안 된다, 위협해서도 안 된다. 그런 법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종교로서 생긴 법과 이런 도법에서 생긴 법 모든 걸 사람이 만들어요. 원래 우주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없으면 단체 생활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은 단체에 이끌기 위한, 단체 끌어당기기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 그게요. 네. 집에 맨날, 아, 오늘 김장하러 가요. 교회 못 나와요. 오늘 우리 뭐 칠순 잔치 가야 되기 때문에 절에 못 가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싫어. 어떻게든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결혼식 하면 안 된다.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반항하다 나중에 서서히 이제 물들면 일요일에 결혼식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일요일 결혼해야 되는가? 내 편할 때, 내 좋을 때, 가을에 평일날 아무 때 하면 되지. 그런데 단체 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과 단편적인 단체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이 공부를 해야 됨으로써 혼자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어요. 아. 예. 즉,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익은 과일은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썰고 막 그래. 그렇죠. 제맛이 안 나지요. 네. 떫고 시고 밋밋하고 퍽퍽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일이 다 익으면 맛이 있죠. 제맛이 나지요. 네. 우리가 이 도법도 수련도 덜 익은 사람 이야기와 덜 익은 단체에서 덜 익은 상태에서 맛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네. 아, 이건 과수원에 가서 어느 걸 따먹어도 맛은 그렇죠. 동일하다, 맛있다. 그것처럼 이 수행 서성도 단체도 어떤 단체만을 따라서 완전 익은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설 익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그런 방편 속에서 그런 하나의 편법 속에 있다 보면 그 편법이 대중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덜익은 과일을 먹다 보니까 그거 먹어봤자 맨날 그 맛이다. 여우가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그렇죠. 신거. 날아다니면서 따먹을 수 있는 새보고는 저 포도는 써서 못 먹어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같다, 비유를 하자면. 그 전혀 그런 걱정 필요 없다. 네. 전혀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완숙되면 네. 거기에 대한 대처, 이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100마디 사랑해 하는 것보다 한마디 진중하게 당신 내가 진심을 사랑해 이 말이 더 머리에 와닿거든요, 가슴에. 그것처럼 과정은 떨고 쉬고 울퉁불퉁해도 완숙되면 괜찮고, 그 완숙이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절기, 지금은 여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을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불안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을은 오고 겨울 오잖아요. 네. 그게 우주의 절기는 안 바뀌잖아요. 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오지요. 예, 그래서 사람 말을 믿거나 사람의 자기 감정에 그거를 단정 짓거나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연 공부를 하게 되면 순리대로 가는 거 알아요. 순리대로.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괜히 본인이 없는 생각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저는 그냥 제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혜전 선사님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제가 막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그냥 제 기분인가요? 아니면 정말 치유가 되는 건가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기분도 좋아지고. 그 우리가 인간이 이제 기운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불상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고, 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처근하고, 그렇죠? 네. 희생 정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게 언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좋아했던 할머니 단어만 생각해도 벌써 마음이, 그렇죠? 네. 포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연애할 때 내가 사랑했던 남편 가슴이 설레잖아요. 네. 그거 모든 것은 인간은 기운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더 도가 지나치게 설명한 단체 보면 내 눈빛만 보면 병이 난다. 내 모습만 생각해라.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플라시보 효과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운을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원격 치유라 하는 것을 설명했지요. 네. 예, 그 원격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 하나를 꿰뚫어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네. 84,000의 법문이 필요하고, 긴 설명이 필요하고, 긴, 우리가 1편부터 100편까지, 1편부터 지금 제가 81편을 썼던 강 올렸던데, 네.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를 알기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데도. 그것처럼 본인이 이제 보고 느끼기 나름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간보기를 하냐, 시험하냐, 항상 100% 온전히 받아들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죠. 자기가 답이다. 자기가 원인이고 본인이 답이지요. 네. 예,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답이라고 하셔도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는 게 그 선사님이 좀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법은 제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 조사들의 이야기를 옮긴 거거든요. 네. 원래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네. 누군가 이 단어를 이야기했고, 설했고, 책에 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제 아니라도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네. 그걸 알아듣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묻어두고, 아이고, 그 뭐, 소규의 경일기 이식을 해봤자 말겠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름 미션이 있거나, 숙제가 있거나, 빚이 있거나, 또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또 알리려고 그래요. 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차피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긴 것도 이게 영상을 찍어서 남겼기 때문에 이 영상이 뭐 구글이 남아있는 한 쓰겠지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영상에 저장해놔 볼 수 있겠지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책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책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상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만히 명상만 해도 우리 조사들의 이야기와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본인이 깊이 공부해보면 저 아닌 다른 조사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후학들한테 본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전파할 수 있어요. 결국 배운다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습득한다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잘 습득해서 후학한테 잘 전달하는 게 본인의 또 하나의 미션이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통화를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근데 정말 오늘 너무 정말 궁금했던 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묻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고 두드리라 문을 열고 시작하는 구들이 그 구들이에요. 본인이 그냥 상상만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많은 시간과 기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 용맹스러운 기운이 있어야 문 두드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동굴 밖에서. 동굴 밖으로. 그래서 어차피 질문해야 늘고 저 역시 또 그런 한 번 더 세게 듣고 그래 가르치는 것은 없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복귀하시고 기억은 네. 안 되지만 해마 속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즉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 속에 있거든요. 네. 그 공간성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유 올라가면 그 말들이 다 테이프처럼 올려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와. 그럼요. 아, 수없이 많은 이야기 했지만 그 기억을 다 못하지만 네. 그게 마음이란 폴더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영화의 모든 줄거리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라 합니까? 감명받았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이걸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감명을 받게 되면 그게 다 본인한테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몇 시간씩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듣고 말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네. 또 쉬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고 뭐 조만간에 또 우리가 차 한 잔 자리 마련해가지고 네. 궁금해 한 두 번들 다 모아가 그냥 같은 패끼리 모이면 좋아요 사실은. 네. 같은 패끼리 네. 모이면 즐겁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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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은 선사님이 뭐라고 하죠? 이 수련을 직접, 오프라인 수련을 하시잖아요. 예. 그게 평일에 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주말, 이제 아직 밴드에 지금, 물어보면 되죠. 도반님 도대체 언제 수련합니까? 물어보면 네. 누군가 답을 하겠지요. 아니, 선사님 수련, 수업할 때 토요일 날 오후에 해요. 토요일 오후요? 예. 토요일 보통 한 6시쯤 돼 시작하거든요. 네. 5시쯤 돼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데 7시 시작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저희 집에 살 때는 저녁에 7시 했거든요. 네. 다 밥 먹고 오라 그래요. 네. 그 7시가 밤 12시 하고 이랬고, 그럼 저 절에 살 때는 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했거든요. 네. 그걸 일찍 와가지고, 절 일찍 와가지고 밥 간단히 먹고, 오후 5시부터 해가지고, 뭐 저녁 10시까지, 그래서 차 마시면 12시까지 이랬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토요일만 하시는, 예, 그렇죠. 폐기는 다 전부 다 일을 하니까, 아,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했지요. 아, 일요일 하게 되면 4시간이 없어지니까, 네. 내가 너무 머슴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4시간, 토요일까지 해준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열심히 먼저 수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또 궁금한 건 없는가요? 오늘 질문은 예, 여기까지고요.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비 오는 토요일 날,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여기는 비가 오네요. 와, 차분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